안녕하세요. 2026년 6월 13일자 249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 보실게요. CL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90달러, 여기죠. 여기 90달러 이상이었고, 월요일에도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한때 95달러 넘어섰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고,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도 90달러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93.64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어, 그 이란과의 협상이 가시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87, 9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87.63도 밀려서 내려왔고 그 이후에 83.34까지 뭐 83.20이죠. 저점은 거기서 83.34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지만 85달러 레벨은 어,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아래쪽에 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일단 이란과 미국 사이의 MOU는 잘 체결이 됐다고 봐야 체결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오전 그러니까 그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나왔었던 그 MOU 내용은 좀 그 굉장히 얼리 드래프트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정규장 마감될 때 미국 증시 정규장 마감될 때쯤 되어서 이란 외무부 장관인 아라크치가 그 TV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긴 내용을 뱉어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뭐 일단 협상을 끌고 간 것 자체가 승리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합의 내용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단 핵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안 하고 지금 그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 내용, 그 MOU는 핵 관련된 이야기는 미루는 걸로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뭐죠? 동결된 그 이란의 자금들 뭐 이런 것들도 핵 문제랑 제재 완화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묶어놓은 걸로 보면 일단은 그 자금 관련된 것도 세컨드 페이지로 넘어갔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픈하고 근데 호르무즈 해협도 그 관련된 피를 받는 걸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라크치가 밝힌 바로는. 그래서 뭐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는 뭐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무료라는 식으로 돼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양측이 서명을 한다면 서명을 한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죠. 그래서 그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이란 동결 자산이 해결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과연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일 가격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이고 서명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뭐 엑시오스였나요? CNN이었나요? 한 80% 정도라고 기대를 한다.
미국 측 오피셜 그 관리들은 80% 정도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팔로우하는 그 뉴스에서 80%에서 85%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 네, 여기 로이터네요. 로이터에서 US officials estimate there is an 80 to 85% chance that the Iran deal will be signed. 그래서 한 20%에서 15에서 20% 정도는 이번에 또 체결, 협상, 사인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아라크치의 발표를 보면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아무 문서에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거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죠. 워낙 그런 거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겠고, 일단 금요일 장은 끝났고, 최종 세틀먼트 가격은 84.88인데, 84.29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90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 레인지가 얼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MOU가 체결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 예측은 뭐 딱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주말 동안에 해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관련된 전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말씀을 드릴 게 없고, 만약에 이번에도 딜이 어그러진다면 또 뭐 다시 올라가서 95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5 아니면 9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5 계속 유지되거나 뭐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95 플러스 마이너스 5달러가 협상이 체결 안 될 때라고 가정을 하면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뭔가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 90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여전히 유효한 게 될 거고, 만약에 서명이 된다면 그 서명된 내용에 따라서 더 내려와서 어디죠? 4월 달에 있었던 80달러 레벨까지 이 초록색이 80달러 레벨이거든요. 이 초록색의 80달러 레벨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MOU가 체결이 된다고 해도 호르무즈 관련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8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 또 아니면 뭐 주말에 체결 안 되더라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체결될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ES죠. ES. 네. ES는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3월 말 4월부터 계속 가파르게 오른 장에, 이 실현을 하려고 기대했었던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 브로드컴을 비롯한, 반도체주의 가이던스가 좀 안 좋은 틈을 타서 일단 이 실현을 하는 정도에서 하락을 한 거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런 이야기가, 뭐, 통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더 밀렸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그, 뭐, 수요일 정도에는, 수요일 아침에, CPI가 나오면서 CPI가 굉장히 세게 나왔죠. 세게 나오면서 기준금리가, 어, 그,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지기는 했지만, 뭐, CPI가 세게 나왔다기보다는 딱 기준, 기대대로 나왔죠. 기대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한 클릭 정도 연말까지 오를 거라는 기대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YOY, 헤드라인 YOY는 4%를 넘어섰죠. 뭐, 상대적으로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거나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CPI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밀리는 쪽으로 갔지만, 어, 이란 전쟁 관련돼서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어, 월요일 종가보다도 금요일 종가가 높은 정도로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도 오르는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간 과정이 어쨌든 금요일 주봉으로만 봤을 때는, 살짝 상승했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선방을 했습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 뭐 아까 앞에서 CL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 합의 내용, 뭐 합의라고 해도 이게 무슨 정식 협정이라고 할 수 없는 MOU 정도 레벨이지만 2차 협상을 위한, 하지만 그 정도라도 해결이 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서 에너지 가격이 좀 더 안정이 되면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더 줄어들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준금리도 조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되면서 다시 고점 레벨까지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CL처럼 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ES랑 NQ 또한, NQ는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ES도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부진, 월요일, 뭐 화요일, 수요일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더 AI 관련주들에 대한 실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하락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은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스페이스X 주식이 상장되면서 뭐 135로 시작을 했다가 트레이딩 될 때는 150으로 되고 막 170 이상까지 치고 올라갔었죠. 제가 스페이스X 봤는데, 이게 고점이 176.50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가는 161.29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첫날 그랬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그리고 이게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 6월 넷째 주 내지는 6월 말 정도에는 지수에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 자체와 QQQ의 그, 웨이트가, 비중이라고 하였죠. 한국말로. 그 비중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제 좀 한번 싹 뒤집어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지수의 출렁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게다가, 지금 월요일에, 롤오버가 됩니다. 이제 9월물로. 6월물이 이제 9월물로 넘어가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9월물이 제가 보여드리려고 창을 따로 띄워놨었는데, 9월물이 이렇습니다. 가격이 7498.50이죠. 7436.25의 마감인데, 7498.50이면 7498.50이면 여쯤이에요. 이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니까 뭐 꽤 상대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점에 더 가까이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정도로. 이거는 뭐 퍼포먼스가 아니라 롤오버에 의한 갭이니까, 롤오버 갭이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왜 안 없어지죠? 네, 얘 없어져요. 잠시만요. 이게 위에 왜 이러죠? 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롤오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다. 하지만 이란과의 그 협상 내용이 좀 알려져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에스티메이트가 좀 더 될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죠. NQ. NQ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ES랑 좀 다른 거는 이 하락폭이 좀 더 컸고 이 중간에 뭐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저점이 새로운 레벨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죠. ES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그 저점이 생겨서 새로운 레벨이 생겼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것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같은 거는 필요 없고 얘 또한 NQ도 여기 지금 NQ가 얼마나 비싼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NQ도 보시면 네. 29967.25네요. 거의 3만에 가까이 29967점 29967이면 29967 뭐 이 정도죠. 여기 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9662.00 이 레벨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거에 따른 또 갭이 또 더 있겠지만 뭐 일요일에 협상이 체결된다 그러면 또 훨씬 더 위에서 출발할 것이고 어쨌거나 롤오버 갭이 있으니까 더 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뭐 전고점 정도는 쉽게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뭐 이란 협정 관련한 다른 뉴스들의 악재가 나오면 뭐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물론 그 이란 관련된 그 협상의 내용도 중요하겠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뭐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쉽게 정고점 탈환, 뭐 정고점 돌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되게 장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여기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NQ 좀 굉장히 간단하게 끝냈죠. ES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ES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 금요일 고점 금요일 종가에 비해서 이번 주 금요일 저 전주 금요일 종가에 비해서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ES보다도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왔고 심지어 월요일에는 롤오버 갭도 상승 롤오버 갭이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 이런 협상에 달려 있어요. 네, 이제 다음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6만까지 깨졌었는데 다시 6만은 그래도 회복한 상황이었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서 다시 올라갔지만 일요일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살짝 밀렸고 그 목요일 날 상승했고 뭐 이건 당연히 이란 전쟁 관련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는 도지를 만들고 지금 아직 3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금요일 봉이 뭐 쉽게 이 64829 레벨을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여기 6만 레벨에서 여기 저점이 있긴 한데 뭐 이 저점을 특별히 새로운 레벨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뭐 이거랑 코릴레이트 된 건가?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특별히 얘를 니들도 길고 해서 그냥 6만에서 지지받은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하고 64,829 뭐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 레인지가 형성이 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레인지가 이걸 레인지라고 본다면 이거를 뭐 고점 저점으로 놓고 얘를 이렇게 고점으로 놓고 얘를 저점으로 놓고 아니면 6만을 저점으로 놓고 여기에서 이 레인지 안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 핑크색 이렇게 만들었었던 이 레인지는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요. 얘도 바꾸고 얘를 굳이 핑크색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초록색이니까 일단 놔두고 요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란 전쟁에 대한 이란 전쟁 관련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요일 봉을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뭐 이 레벨이 올라가거나 하는 식으로 이 레인지의 상한선이 깨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래봤자 65588이 깨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뭐 여기 핑크색 상한선에 걸치는 정도로 하고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프트 다운 했고 시프트 다운 한 상황에서 여기서 새로운 횡보 레인지를 구축한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비트코인의 현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네요. 이더리움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다르지 않았고 1536.002 레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금요일에.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도 지지를 받았고 지금 여기서 이 포인트, 여기서 이 포인트로 된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뭐,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이 세 개는 일단, 그때 갈 때까진 무시하고, 뭐, 지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지워도 되겠네요. 얘는 지우고. 이렇게 다운 됐을 때,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요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를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닿는 거를 봐야 될 상황이고
그 비트코인과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게, 일요일 고점이 그 상한선이 됐는데, 상한선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로 무슨 레인지 무브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 아래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뭐 그런 모양새. 그래서 굳이 그린다면 여기에서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에서는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에 이미 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뚫리고 이게 뚫리면 하락이다, 상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 이 레벨과 이 밑에 이 레벨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좀 하찮죠. 그래서 뭐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서 위로 뚫리고 아래 뚫리는 거에 따라서 뭐 하락할 거예요, 상승할 거예요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라틸리티가 작기 때문에 그냥 이 아래 이 하한선과 뭐 여기에다가 새로 그린다고 하면 요 상한선, 하찮지만 요 상한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이 정도 안에서도 그냥 움직일 것 같은, 이 정도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해도 말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이 두 개의 레벨을 뭐 되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지만 레인지라고 해놓고 일단 얘가 어떻게 브레이킹이 되는지를 보고, 뭐 여기가 브레이킹이 돼도 1536.00에서 크게 지지를 받을 것이고, 요게 브레이킹이 된다고 해도 그 위에 1747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많아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고, 지금 모양새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는 그냥 횡보로 갈 것 같고, 여길 맞으면 이게 또 힘이 있나? 내려올 가능성이 있나?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좁은 영역에서 조그맣게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당분간 크게 위아래로 움직일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장이 움직이지 않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뉴스만 쳐다보고 있는데 뉴스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스페이스 X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스페이스 X에 대한 과장이고요. 과장. 스페이스 X에 들어간 돈들이 다른 주식에서 돈이 빠져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온 자금들도 많고 새로 들어온 자금들도 많습니다. 그거를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도 뭐 엄청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3위나 4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다음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한 정도라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 주식 가격이 조금 장 막판에 조금 밀려 내려오면서 그나마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가총액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물론 큰 주식이 새로 진입이 됐죠. 그리고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IPO 하면 또 한 번씩 샥샥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요일마다 하는 그 주식 분석에서 몇 종목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 같은 거는 빼야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메타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그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상황 봐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하고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주식의 그, 가중치? 내지는 뭐, 비중? 그 부분을 조금 한두 달 아니면 뭐 연말 사이에 굉장히 큰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수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물만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